도망가면 점점점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그 도망가면 죽는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자친구의 얘기입니다. 30대 남성인데요. 열흘간 감금하고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를 불러냈던 계기가 개인 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불러낸 뒤에 모텔을 전전하다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맞은 여자친구는 난 너 같은 놈하고 못 사겨 해서 이별을 통보했겠죠? 자, 그랬는데 헤어졌는데 이제 남남인데 다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해서 또 불러낸 겁니다. 그러고서 지금 우리 송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자, 열흘 넘게 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라는 건 이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걸 유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사과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뒤에 뭐 속초나 홍천 등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가혹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을 못 쉬게 하고 아이고. 또 머리채를 잡아서 얼굴을 때리고 뭐 이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충격적인 건 저렇게 모텔에 지내는 과정에서 도주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 여성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알몸으로 지내게 했다. 이거는 진짜 이거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여자친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성적으로 학대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정상적인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 여자친구를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하고 또는 뭐 폭행을 가하고 알몸으로 지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숨도 못 쉬게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과연 그 여성이 자기에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뭐 이 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그 거의 그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적어도 그 상대에 대해서 심적인 공감대가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런 그 방법을 채택을 한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을 쓴 것 같은데 이 일로 더 이제 본인의 입장은 완전히 이 여성과 끝나게 된 것이죠. 예. 이게 진짜 그 피해 여성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우리가 사건 반장에서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진짜 이런 사건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사실 어떻게 근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데이트 이후에 연인 간의 폭력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게 폭력이 이 연인이 아니잖아요. 연인도 이제 아니죠. 헤어졌는데. 네, 연인도 아니죠. 이 사실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정말 첫 번째 그랬을 때 막던가 벗어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정신적으로 아니면 신체적으로 특히 정신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느낄 겁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느낄 거고 여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반복됐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남자도 뭐 할 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요?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을 간 거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감금하지 그러니까 교수님 솔직히 지 입장에서나 이게 여행이지. 그 끌려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납치 아닙니까? 납치. 그럼요. 자기는 여행이라고 하고 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인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나는 이 사람이 여행할 때는 뭐 자기 여자친구를 갖다가 옷을 다 벗기고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이 예. 남자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오고 어떤 문제를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본인이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네,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하고요.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 이 반복도 많이 됐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거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서 누범기간 3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걸 종합해서 이 실형인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누범 기간 중에 저런 짓을 했는데 3년은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박 변호사님? 아 근데 뭐 사실 판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형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다른 또 정황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뭐 상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성의 피해 호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선고가 됐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징역형 자체가 조금은 좀 적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말 이건 확실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 3년 동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 겁니다. 예, 가해자가 이 자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끔 함께 아는 지인들과 연락 다 끊을 것이고 아마 잘하면은 뭐 이름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죠. 자, 이사도 할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연인한테 폭행당한 이 사건 현황을 종합을 했는데 백 변호사님, 매년 평균 45명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전 연인에 의한 이런 사건으로 말이죠. 자, 검거된 자들이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47,528명인데 자, 구속된 인원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약하겠죠. 4.2%밖에 안 된답니다. 보통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두 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처벌을 살 표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저거 처벌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나오면 나 보복당할 텐데.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회가 여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신고 잘못했다가 지금 이 신고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그래도 어쨌건 본인이 사귀었던 사람이니까 또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특별 규정 같은 건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류의 연인 관계 혹은 연인 관계 끝난 이후에 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처벌을 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고 나와도 나한테 절대 해코지를 못한다는 확신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 스마트워치 지급하고 문제 생기면 누르세요 이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피해 사건 이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 그 외국에서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사건 이런 유형의 사건을 너무나 뭐랄까요 로맨틱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수님, 진짜 이런 사건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매번 또 여쭤보는 뭐 질문이기도 한데. 예? 글쎄요,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개념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가 한꺼번에 좋아졌다가 한꺼번에 딱 싫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죠. 늘 어떻게 보면은 남녀 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실정을 내는 사람이 있고 먼저 헤어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력을 써가지고 힘을 강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너 나하고 사귀는 거는 자유인데 나중에 헤어지는 거는 너 마음대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항상 그 가장 극단적인 비극으로 종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